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오미크론 전파력을 감안해 보면 이달 안에 실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하루 최대 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경증과 무증상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이달쯤 정점을 찍고 2월 들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지역에 따라 정점 시기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여전히 급격할 걸로 보인다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입원 환자는 낮아졌지만 심각한 질병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연휴 이후 입원 환자 수가 4배 넘게 급증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입원이 늘었고 60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선 중증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월 3일 이후 일주일 동안 입원 환자 2,813명이 늘어 1월 10일 6,929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는 하루 병원 입원 환자 수가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더라도 입원과 위중증 환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이 확산과 입원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또다시 역대 기록을 세우며 3,814명이 입원했고 위중증 환자도 527명으로 증가했으며 어린이 8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2주 새 11세 이하 어린이 95명이 코로나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또 4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치명률이 지난달부터 낮아지고 있고 양성률도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부분 봉쇄를 풀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온주 보건 책임자는 5일부터 시작된 부분 봉쇄 효과가 다음 주면 나타날 것이라며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업주와 상공회의소는 코로나 2년을 겪었는데도 봉쇄와 해제를 두고는 매번 촉박한 결정을 내린다며 업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주 요식업계는 식당과 술집에서 오미크론 감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내 영업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는 3차 접종 후 최소 84일이 지난 면역 저하자에게 4차 백신을 접종해 주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재산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부족과 물가 상승 압력 때문입니다. 시 예산안에 따르면 재산세 2.9% 인상과 도시 건축 부담금 1.5%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이 예산안이 다음 달 승인되면 69만 7,185달러 주택 소유주는 총 4.4%인 141달러를 더 부담해 3,339달러를 내게 됩니다. 시는 재산세를 인상하는 대신 소기업의 재산세 15%를 감면해주고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하며 아파트 재산세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예산안은 다음 달 중순 시의회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그간의 준비를 거쳐 2월부터 창업과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합니다. 창업 지원 교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투자 유치 전문가 등이 강사로 참여해 창업 준비에서 마케팅, 재정 관리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스몰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지식을 들려줍니다.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온라인으로 8회 진행되며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화상회의 줌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2월 2일부터 오후와 저녁반으로 나눠 초보자를 위한 화상회의 줌 클래스와 왕초보를 위한 유튜브 수업이 4차례씩 이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인종차별을 제대로 배우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2월 1일부터 6주 동안 오후와 저녁반으로 진행되고 6차례 모두 참석한 사람은 동료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신규 프로그램들은 영주권자와 난민 인정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여성의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여성회는 코로나에도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방정부로부터 3년간 총 78만 5천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연방환경성이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밤 체감온도가 영하 24도, 내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9도까지 뚝 떨어지고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머물며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낮 최고 영하 4도로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서 9도로 춥겠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최대 10cm의 눈이 내리겠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은 주말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주말 내내 구름이 많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에 머물며 일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 온타리오주 오타와 남부 메리베일 로드 1995번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이 오늘 아침 병원에서 숨지고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폭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4명과 여성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소방당국이 폭발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방화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라며 환경부와 노동부도 현장 감식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문형 탱크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내일부터 트럭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앞서 수요일 국경서비스국이 트럭 운전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 만인 어제 정부는 이 발표가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원래 예정대로 15일부터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트럭 운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미접종자와 부분 접종자는 입국 후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교역의 3분의 2 이상이 육로 이동인 만큼 운전자 인력난이 국내 물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걸로 우려되는 가운데 트럭 운전자 10%가 미접종이라는 트럭 업계와 달리 정부는 5%인 약 8천 명이 새 규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534명으로 팬데믹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102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0세 이하 어린이 입원 환자 수는 180명으로 어제 기준 11명이 입원해 다른 지역처럼 급증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속도로 입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서 미접종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자 BC주 정부는 임산부 대상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며 2차 접종 후 8주가 지난 임산부는 3차 부스터샷을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임산부 1,800여 명이 대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도시를 떠나는 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연방통계청이 공식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 사이 토론토를 떠나 오샤와와 해밀턴, 세인트 캐서린 등 외곽으로 이주한 시민은 6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동기간보다 14% 증가했으며 6,600여 명은 온주를 떠나 타주로 이사했습니다.
다만 토론토시는 신규 이민자가 인구 손실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선 전년 대비 60% 급증한 4만여 명이 도심 외곽으로 이사했고 3,600여 명이 퀘벡주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넓은 공간과 집값 등 여러 이유로 이주한 건데 덕분에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는 6천 명 이상이 유입됐으며 이들 대다수가 타주에서 이주했습니다.